오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청취자분 가운데 한주간의 이슈 이거 어떻게 뽑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초창기 때는 방법으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한동안 또 설명 안 드렸더니 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 10개의 대주제, 그러니까 뭐 정치, 사회, 산업 등 이런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뉴스들을 구분을 하고 그 중에서 전주 대비해서 급상승한 주제가 왜 떴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는 맨날 이제 제일 많은 거 하면 항상 비슷한데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 급상승한 주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가 반영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착착 집어오시는 건데요. 네. 그럼 이번 주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IT 과학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요? 트위치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혹시 트위치라고 알고 계세요? 트위치요? 네. 잘 모르겠네요. 트위치가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는 아시죠? 예. 우리나라 그 유튜브나 아프리카처럼 이른바 이제 3대 인터넷 방송 사이트 중에 하나로 불리는 게 트위치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아프리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스트리밍을 하는 거고 최근에 특히나 게임 같은 거 예를 들면 LOL, 그러니까 롤 있자라고 하죠.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들을 가지고 뭔가 중계를 하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인데 왜 이 트위치라고 하는 게 키워드로 나왔느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낮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30일부터.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풀 HD라고 하죠. 그래서 뭐 1080p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최대 화질 원래 1080p, 그 풀 HD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우리가 컴퓨터 사양이 좋아도 720p, 그러니까는 HD 화질까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렇게 낮추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근에 이제 망사용료법과 이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방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인터넷 사용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얘기되는 대로 뭐 해외 기업들이 뭔가 국내 통신사들에게 뭔가 망을 많이 쓸수록 돈을 내게 되는 이른바 이제 망사용료라는 것들이 이제 공식화가 되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많이 내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들도 저화질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스스로 화질을 떨어뜨려서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측이 맞는 거예요. 망사용료를 자꾸 내라고 하니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게. 그렇죠. 대신에 망사용료 안 내고 한국 그 구독자들이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라. 뭐 그런 뜻인 거예요? 네네네. 지금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니까 벌써 이제 사용자들이 불편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LOL이라고 하는 롤이라고 하는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가 되고 뭔가 이런 그 리그 경기 같은 거 스포츠처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화질이 떨어지는 상태로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면서 이른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논의에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되면은 우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 같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들이 맨날 뭐 망사용료 하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자주 보던 플랫폼이 화질이 떨어지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망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면 망사용료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망접속료인데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보통 망이라고 하는 거,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화도 마찬가지인데 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우리가 전화를 걸 때 돈을 받듯이 접속을 하는 지역에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 뭔가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들은 한국에서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 통신사한테 접속료를 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데들은 미국에 있는 통신사한테 접속료를 내는 겁니다. 그럼 접속료를 내는 거니까 우리가 전화 받을 때는 돈 안 내듯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말해서 지금 있는 규약으로는 돈을 내지 않는 이러한 형태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트래픽에
구글이 차지하는 게 27%입니다. 와, 많네요. 근데 네이버가 2.1%밖에 안 돼요. 카카오가 1.2%고 예. 넷플릭스가 7.2%, 메타가 3.5%. 그러니까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가 세 개만 합해도 우리나라 인터넷 망에서 지금 거의 40% 정도 비슷하게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는 네이버가 2%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해외에서 있는 서비스들이 네. 그렇게 들어와서 우리 망을 쓰느라 우리가 망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니까 좀 해외에 있는 데들이 좀 우리에게 돈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지금의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역시 IT 주제 나오니까 그냥 네. 마스터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보죠. 2위 주제 살펴볼까요? 네, 2위 주제를 좀 보시게 되면요. 산업 분야고요. 레저 분야에 나서 연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예. 마스크 없는 개천절 연휴가 있다 보니까 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관광객 17만 명 정도가 찾았다고 많네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하루 4만 명 안팎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고요. 예. 날짜별로도 뭐 4만 명, 2만 명 등으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간 분위기까지 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역 축제들이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전환되면서 풍성한 행사가 있어서 관광객들을 좀 맞이했다고 하고요. 네. 완연한 가을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러버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다시 나왔는데 러버덕이요? 러버덕이라고 하는 그 오리 혹시 아세요? 예.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4년에 한 번 있었고 다시 온 거고 예. 이거를 하는 게 그 네덜란드 출신 공공미술가인 호프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실제로 이 오리 인형을 갖고 전 세계를 돌아요. 아, 어떤 이제 기억이 났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서의 재미, 그러니까는 전 세계 물을 일종의 그 오리 장난감이 어떤 욕조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이번에 있었던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인터뷰들을 했는데 네. 되게 중요한 맥락이 하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게 일종의 공공예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공공예술이 주는 의미가 뭘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 예술은 용도가 없고 어떤 실용적 쓸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중요하다. 모든 게 목적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 창출을 해야 된다면 무척 지루할 것인데 예술은 보통의 일상적 삶이 건드릴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을 건드려서 공공미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공미술이 재미를 주기도 하고 위안을 그렇죠. 주기도 하는 거니까요.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가 네, 있는 위로를 거죠. 주는 뭐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3위 주제는 문화 분야고요. 도서 카테고리의 부천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부천 국제만화축제입니다. 예.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가 이제 개최가 됐고요. 올해로 25번째 행사를 했는데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왔는데 두 가지가 화제가 됐죠. 이제 근데 이현세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예. 이게 뭐냐면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금 AI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사후, 그러니까 본인이 죽더라도 예. 인공지능이 자기 그림체로 계속 작품을 그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실험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역시 올해 뭐 오늘 뭐 시사에서도 계속 화제가 됐었던 네. 이른바 이제 윤석열차라고 하는 카툰이 이 부천만화축제에서 그제 금상을 받아서 이게 좀 이슈가 됐었던 상황이죠.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인데 윤 대통령 얼굴을 한 열차에 대한 약간 풍자하는 카툰이고요. 이것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상을 타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됐었던 뭐 이런 키워드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였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4위 주제도 짚어볼까요? 네, 4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여자 배구인데요. 한국이 드디어 웃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 배구가 최근에 우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김연경 선수 있을 때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일종의 지금 세대 교체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적으로 메인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국대에서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는데 네. 16연패 정도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대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드디어 크로아티아를 꺾고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 여자 배구 대표팀이 실제로 지금 2022년 국제 배구 연맹 그 여자 세계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B조 조별 예선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하면서 예. 이 대회 이제 1승 4패로 대회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성공했고요. 비록 2라운드엔 실패, 이제 2라운드 진출엔 실패했지만 크로아티아전 승리로 앞으로의 희망을 보면서 이제 나아간 것이
좀 화제가 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의 반격이 거세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다시 뭐 배구 어떻게 되냐라는 걱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길었던 연패 마침표를 찍으면서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화제가 됐고요. 두 번째로 또 키워드가 화제가 된 게 이강인 선수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왔다가 아쉽게 이제 경기에 뛰질 못했었는데 A매치를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돌아가서 팀 내 최고 평점을 또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속팀 마요르카가 이제 FC 바르셀로나 워낙 큰 팀이죠. 그 팀에 1대0으로 아쉽게 석패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본인 팀에서는 그 최고의 이제 평점을 받았고요. 2경기 연속 풀타임에 또 이제 팀 공격의 중추 역할을 잘 소화했고 위협적인 장면도 여러 차례 만들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가장 최고의 평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월드컵 대표팀 축구할 때 같이 이강인 선수도 뛰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는데 더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부분에서도 계속 약점으로 좀 지적받았었는데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4번의 경합을 시도해서 2번 공 소유권을 빼앗아 오기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강인 선수 좀 국대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5위 주제는요. 생활 분야에서 나왔고요. 취미 라이프 스타일의 캠핑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조금 씁쓸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캠핑을 가시긴 하는데 캠핑과 차박족들이 연휴에 버리고 간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에 이제 솔밭과 바다가 접해져 있는 곳들에 캠핑과 차박족이 많이 찾는 강원도 강릉시의 한 해변 입구 가면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이 쓰레기들이 이제 사진이 좀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 또 반대로 기분 좋아지고 감사해지는 내용도 있었는데 플로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곳곳에 쓰레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인데 제주도에서 참가자 300명이 이 플로깅을 해서요. 무려 1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회용병, 생수병 등 플라스틱이 많았고 술병, 담배꽁초도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로깅이라고 하는 게 이삭을 줍는다는 뜻이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한쪽에선 버리고 한쪽에선 주고 안 버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이슈이스다. 지금까지 김덕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